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과 신미양요까지 지난 23번 영상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결국 또 한 번 디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해인 1866년 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시어머노, 배의 이름이 제너럴 시어머노예요. 제너럴 장군, 제너럴 장군이니까 시어먼 장군 배란 뜻이죠. 그러면 이건 일반 무역 상선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역선이 아니고 원래 미군의 군함, 미국 해군의 군함이었는데 이게 이제 퇴역을 하잖아요. 이 퇴역한 군함을 이런 장사꾼이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기를 달고 배가 튼튼하니까 이런 무역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까지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평안 감사는 박규수 대표적인 통상 개화론자, 우리나라의 문을 스스로 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박지원의 후손이죠. 하지만 당시 이 나라의 입장이 본인 개인이야 문호를 열자라는 개화론자지만 나라의 입장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 교수는 sorry,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통상하지 않는다. 국법으로 금하고 있으니 돌아가라. 다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아마 이제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이나 땔감은 좀 지원해 주겠다. 물러가라.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선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교섭을 하러 갔던 우리 관리를 납치하고 횡포를 부리자 분노한 평양의 관과 백성들이 화공으로 불을 질러서 제너럴 시어머노를 침몰시킵니다. 제너럴 시어머노가 너무 거슬러 올라오다 보니까 물이 좀 빠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해요. 그때 이제 불을 붙인 배를 접근시켜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화공으로 불화살을 쏴서 침몰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 오페르트의 남영군 도굴 사건.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의 문호를 열기 위해서 자신을 잘 모르니까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상인의 자본과 미국 자본가의 돈과 독일 상인이 이제 주체가 되고, 그리고 프랑스인이 길잡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제국주의 열강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손잡고 우리나라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는데 그 방법이 좀 굉장히 좀 악랄했죠.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효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아니까, 조상 숭배가 극진하다는 걸 아니까 조상의 시신이나 이런 무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협박을 하면 넘어올 것이다. 왕의 친할아버지 아니냐, 흥선대원군의 친아버지의 무덤이니까요. 이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걸 관련된 그 영화로 갑자기 명당이 생각나네요. 명당이라는 영화 보면 흥선대원군이 천하에서 제일 좋은 명당 자리, 황제가 2번 나올 수 있는 명당 자리를 찾아서 자신의 아버지 무덤을 그쪽으로 이장을 시키고, 그것은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 자손들이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명당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도굴을 시도하고 결국은 황제가 2번 나오고 나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 자리가 명당일까요? 하여튼 충남 덕산의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의 친할아버지 무덤이 도굴당했는데 주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국 이 일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서양 사람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서양 오랑캐들은 정말 조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막대먹은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반감이 고조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871년 신미년 미군이 쳐들어왔던 사건, 신미양요. 미국은 이 행방불명된 제너럴 시어머노를 찾고자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행방을 추적했는데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 근처에 갔다가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더니 소식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너럴 쇼머너가 불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아하 이걸 빌미로 조선 정부하고 교섭을 해야겠다.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할 걸 요구하고 통상 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을 하죠. 조선 정부는 거절합니다.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오죠.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합니다. 이때 광성보를 지키고 있던 장군은 어제연 장군, 초로가트를 했습니다. 어제연 장군. 600여 명의 수비대를 이끌고 광성보와 각곳에서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뭐 그 앞에 내용들을 좀 잘 보면 에피소드도 많이 있지만 생략할게요. 결국 광성보가 함락되고 이 장면을 이 처절한 조선군의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회인지 2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회였던 것 같은데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잘 나오니까요. 한번 보기 바랍니다. 뭐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성보까지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수교 협상에 응하지 않자 미군은 좀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왜냐면 미국은 조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령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랑 비슷하게 봤겠죠. 일본은 대포 몇 방 쏘고 빵빵빵빵 하니까 문을 열고 덜덜덜면서 문을 열고 개방을 했는데 이놈의 나라는 처절하게 저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한 뒤에도 오히려 수교 협상에 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군이 퇴각하게 됩니다. 미군이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자 대원군은 이걸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렇게 펼침으로써 서양 세력의 침략은 일시적으로 저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미국 상선이 이렇게 미국의 전함이 우리나라 배에 와서 신미양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왔던 장면이고요. 아마 그 기함이었던 콜로라도 함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의 사진은 이게 척화비죠. 척화비 어떤 내용인지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볼게요. 양이라고 하면 서양이죠. 서양 세력이 침범했다. 양이가 오랑캐가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우리나라 쳐들어왔다는 거죠. 침략이 왔는데 비전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는 건 곧 화해한다는 것이다. 화해한다는 것이다. 화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파는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